예, 내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의 냉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100주년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완상 전 부총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제 이제 기념사업회 출범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이번에 이 기념사업회가 출범하는 거 굉장히 맞물려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이 100주년 사업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3.1 운동은 99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그 가치와 운동의 본질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첫째가 비폭력이고, 둘째가 평화고, 그리고 셋째가 그때 인구 2천만에 10% 이상인 200만이 아주 자발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나왔거든요. 이런 감동적인 3.1 운동의 역사를 만약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이 피스 프로세스가 꽃피는 이 상황에서 공유한다면은 대통령 말씀대로 마음도 더 따뜻해지고 열리고 서로 그 대화도 잘 되고 남북 관계도 좋게 되지요. 그러니까 비폭력, 평화, 전 국민의 자발적 이것이 또 99년 전에는 임시정부의 국가 정체성으로 그게 다시 인정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남북 관계 풀려고 하는 이 평화 프로세스의 하나 핵심적인 하나의 그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장은 남북이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논의할지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방안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위원회가 이걸 포함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기념사업회 활동 방향은 어떻습니까? 활동 방향을 크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그 분단 70년 동안 우리 사회와 국가를 이렇게 이끌어온 세력들이 대체로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기 쉽지만은 친일 냉전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지배를 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주류로 바꾸자. 그게 평화지향적인 더 민주공화제적인 그런 이 주류 문화를 바꾸자 하는 것이 이제 큰 틀이고요. 그것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론들이 이제 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실무에서 아주 그 준비해 놓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께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저쪽 북한의 위원장, 김 위원장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1 운동 정신을 우리가 공유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되게 합시다. 이것을 먼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만약 북쪽에 그 분들이 들으신다면은 바로 그 두 정상이 그렇게 이렇게 이견 나누고 합의한 대로 그게 또 그 판문점 선언의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이 3.1 운동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만나야 되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당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아마 지금이 더없이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뭐 저명 인사도 있지만 각계각층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 또 어떤 기준으로 모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3.1 운동이 그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소위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연령의 차이, 그 세대의 차이, 성의 차이, 지역의 차이, 이념의 차이, 심지어 종교의 차이도 없이 다 통합적으로 모였거든요. 이번 68명 몇 면을 보면은 어제 그 회의 때 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이 된 그 인요한 뭡니까 그 인요한 교수 말씀하시죠? 인요한 교수 아니죠? 흑인 젊은이. 네, 아주 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들이 51%입니다. 이 국가가 주도하는 그리고 우리 그 민간도 이게 협조하는 위원 가운데 51%가 여성이다. 이것도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각계각층 그야말로 국민 통합적인 작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기념 사업 활동 방향에 말씀하셨는데 그 임시정부 기념관 수립 그 문제요. 그 예전부터 수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진전됐습니까? 임시정부 그건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구청하고 이제 이야기해서 예. 지금 집도 다 됐고요. 예. 예. 뭐 그건 진행이 잘 될 겁니다. 예.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내년 이게 100주년이 되는데 반드시 이 사업만은 뭐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운데 우선 그 용산 그 왜군 주둔 그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지난 100년간 우리 그 조국의 강토를 탐했던 외국 갑질했던 강대국들의 군대가 청나라, 일본 그리고 미군까지 이렇게 쭉 주둔해 왔는데 저 지역을 환경 생태를 보존하는 가운데 소위 민족의 독립과 인권, 평화, 특히 평화를 존중하는 그런 그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태 공원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부도 도우고 민간도 도우고 기업도 도와서 한국 가면 거기 가보라. 이를테면 파리 가면은 그 루브르 박물관을 보고 개선문을 보고 에펠타워를 보듯이 미국 가면은 자유의 여신상을 보듯이 한국 서울 가면은 거기 가보라. 라고 할 만한 아주 감동적인 우리의 역사 유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평화공원을 하고 싶어요. 이전하게 된 용산 미군기지에 그런 이제 생태공원이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곳에 바탕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뭔가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상징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주년 기념 사업 이게 이제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방금 말했던 그런 이제 여러 조직도 있을 거고요. 사업도 많으실 텐데 국민들에게 이제 어떤 적극적인 참여 또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뭐 이런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먼저 하시죠. 이런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풍찬노숙했던 우리 그 독립운동 선배들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접받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 우리 조상들은 참 자랑스러웠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내 자랑스러운 조국이다. 정말 이게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인권도 앞서가는 나라다. 그 촛불혁명 이후는 말이죠. 3.1운동의 비폭력 그 시위가 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촛불혁명은 선진 언론에서 찬탄을 맞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워간 한국이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 한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워야겠다. 비폭력 평화 민주주의를 배워야겠다. 됐으니까 이제 그런 자부심을 독립운동 후예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분들 서러웠습니다. 우리 저 앵카 선생도 아시겠지만은 독립운동 하면은 3대가 망하고 가난하고 그렇지 않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한 분들은 잘 산다. 이 풍토가 싹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독립운동 하면서 겪었던 그 후에 또 대접 못 받아서 그 엉켜있는 한과 트라우마를 고치는 그것도 우리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또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문민정부에서 통일부총리를 하셨고 참여정부에서 적십자 총재를 역임을 하셨는데 현 정부에서 또 남북 우리 정상회담 자문위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에 정통하십니다. 지금 남북 관계 보면 예전에 일을 하셨다고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한마디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제가 1993년 그때 통일부총리를 하면서 이모 노인을 가족부로 보내서 파격적으로 평화지향적인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는 NPT 탈퇴하고 뭐 핵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한반도에서 남북 다 같이 보수적인 극단 세력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비판해서 못했는데 이번 판문점 선언을 보고 6.12 그 북미 선언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벌써 20몇 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저는 그거 보고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판문점 선언 그 지켜보시면서 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랄지 그때 당시 소회가 있을 그 소회가 거기 있습니다. 갔었습니다. 예, 예. 그 옛날에는 남북 정상이 했죠. 6.15 때도 2000년 6월 맞습니다. 15일에 했고 또 2007년 10월에도 했는데 그때는 그 약속이 실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 놀란 게 북쪽에 김 위원장이 와서 우리 대통령하고 어떤 점에 공감했느냐 하면은 그 전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건 문자로 남아있고 실천을 못했다. 예. 우리 실천하자. 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들으면서 실천할까 예.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평양의 농구 남북 아마 지금 이 시간에요.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남북 간에 아주 이 당국 간 뭐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조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서로 악마화할 일이 없으니까 서로 한민족으로서 서로 도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 예. 이게 예. 제가 통일 관계되는 그 정부 부서에서 일하면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동이죠. 예.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가 당국 간이나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신뢰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적십자 총재 하셨을 때 예. 북한 여러 번 방문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그때 이제 북한 당국자들하고 여러 번 접촉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비핵화의 어떤 진전 모습들 북미회담 결과 이후에 뭐 내일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예. 또 세 번째 방북을 하게 됩니다. 비핵화 관련 특히 이제 가장 그게 국제사 이슈이기 때문에 예. 북핵 문제가 잘 해결했으면 그게 한반도 평화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예, 이야기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남북 간에는 그렇게 이제 그 전임자들이 말로만 했던 걸 실천하자고 이제 지금 현재 두 지도자가 하는데 그보다 더 또 놀라운 것은요. 예. 남북 간의 정상에 모여서 좋은 평화를 만들자고 해도 예. 문자로 남기든 말로 하든 그게 실천이 되려면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렇죠. 이게 좋아져야만이 남북 관계가 이게 터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힘의 역학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예. 남북 관계가 서로 실천 단계로 감동적으로 나가는데 그 보조를 맞추어서 트럼프와 또 김정은 위원장 간의 관계가 놀랍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이거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북한 예. 비핵화 못 할 거다, 안 할 예. 거다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트럼프는 지금도 신뢰를 그대로 보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시한을 아주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핵화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처음에 간단하게 되고 볼턴은 더 간단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1년 안에 뭐 몇 개월 안에 했는데 지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비핵화는 프로세스도 복잡하고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요. 예. 폼페오가 이제 내일 6일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시한에 대해서 못을 안 박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거기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의 국무부죠?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는 시한을 안 박는다. 예. 이게 볼턴하고 다르다.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쌍전벽해입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그 남북관계 그걸 추진해 보면서 이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역사의 변경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보태자면 짧게 말씀 이게 부탁드릴게요. 비핵화 북한이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정치인이나 우리 정치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들의 소망사항입니다.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안 돼야만이 남북 간의 갈등이 돼야만이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 역사의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진전된 남북 관계 속에서 하고 계신 이 100주년 기념 사업 좀 잘 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빌어보겠습니다. 예, 남북 간의 협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환상 전 부총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